최근 여수 산단의 한 공장에서 유해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은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조사 권한 이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운반비 요구가 결렬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안 황토 갯벌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황토 미끄럼틀, 낙지 잡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달 초부터 전남 지역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겼습니다. 이른 폭염의 원인과 장마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최근 여수 산단의 한 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근로자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후 해당 업체가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여수시는 관련 조사나 실태 파악에 나설 수 없어 환경관리권 이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스테인리스와 합금 등 철강 제품에 쓰이는 핵심 원료를 생산하는 여수 국가산단의 한 기업입니다. 지난 7일 새벽 이곳에서 이산화황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 도중 가스가 역류해 누출된 건데 해당 사고가 여수시와 소방서에 접수된 건 6시쯤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어림잡아 4시간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이 때문에 해당 공장과 인근 기업의 노동자 4천여 명이 뒤늦게 대피했고 이 가운데 80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노동계는 해당 기업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 대피도 늦었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은 그 2시간 뒤에 그 문자를 받았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까지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냐 이렇게 싶습니다. 해당 사고로 누출된 유해물질은 이산화황, 발전소나 산업시설에서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짧은 시간 노출되더라도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일정 수준으로 농도가 오를 경우 법적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여수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통합환경법이 시행되면서 석유화학 등 대규모 사업장의 환경 업무가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장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여수시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권한이 좀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 디지털 환경 체계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AI 체계를 좀 도입을 해서 자동으로 감지해서 이 시스템이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편 지난 2019년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사건 이후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9가지 조항의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산단 환경 감시 활동과 민간 환경 감시센터 설치 등도 포함됐지만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철콘연합회와 운반비 인상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나주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은 오는 24일부터 조합원 7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레미콘 제조사 3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 17일 철콘연합회와 만나 해당 운반비를 기존 6만 3천 원에서 7만 3천 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광양 출신의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일 전남도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해남 지역구 김성일 전 부의장과 접전을 벌인 끝에 2표 차로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후보 2명을 뽑는 선거에서는 여수 이광일 도의원과 완도 이철 도의원 등 2명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청정 무안갯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무안 황토갯벌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무안군 해제면 일대입니다. 이곳에서 플룻과 색소폰 등 악기 공연은 물론 다양한 체험 부스가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황토갯벌 1세제곱미터의 가치를 주제로 무안 황토갯벌 축제가 열린 겁니다. 행사장에는 이렇게 갯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조개도 잡고 뭐 이런 것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일부러 해가지고 왔거든요. 목포에서 놀러 왔는데요. 너무 기대되고요. 재밌을 것 같아서 왔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놀려고 왔습니다. 무안 황토 갯벌 축제는 무안 갯벌의 가치와 무안의 농수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열렸습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낙지와 장어, 농개잡기 체험 등 다양한 생태 체험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황토 미끄럼틀과 양파김치 담기, 무안 별바다 여행 등 모두 40가지의 즐길 거리가 준비됐습니다. 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메인 콘텐츠인 황토와 갯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시설물들을 구축했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안 황토로 쌓은 스릴 만점 황토 미끄럼틀과 갯벌에 흠뻑 빠져놀고 즐길 수 있는 뻘짓 운동회가 있고요. 무안 황토 갯벌랜드는 대한민국 습지 보호지역 1호로 전남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확정하고 오는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무안 갯벌. 무안의 황토와 갯벌의 생태 환경적 가치를 배우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안 황토 갯벌 축제는 오는 23일까지 해제면 무안 황토 갯벌랜드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6월 전남 지역 최고 기온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 33도를 넘는 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 장마가 예보됐지만 기온은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이달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6월 3일 광주 30도를 시작으로 9일 목포 32.6도, 10일 순천 32.8도를 기록한 겁니다. 폭염은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최고 기온이 30도 이하더라도 습도가 50% 이상이면 체감 온도가 크게 올라 폭염으로 판단됩니다. 예년과 비교하더라도 일주일 가까이 이른 폭염이 시작된 상황. 전남에서만 현재까지 21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햇볕에 의한 가열과 따뜻한 남풍이 이른 폭염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 맑은 가운데 햇볕에 의해 공기가 가열이 돼서 열기가 축적되면서 기온이 상승을 하였고 또 이와 더불어 남쪽에서는 따뜻한 남풍이 불어들어 기온의 상승을 더욱 촉진을 시켰습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수량은 최대 100mm, 해안 부근은 최대 1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20일 아침에서 오후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예보되면서 전남도도 분주해졌습니다. 이달부터 7월 말까지 퐁당퐁당 비 소식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관리에 나선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재해 대책 사전 대비가 이루어졌는데 재해 취약 지역과 산사태 취약지, 급경사지 등 현장 점검을 마쳤습니다. 지하차도나 둔치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비 예보 상황에 따라 예차를 강화하고 사전 통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 취약 지역은 위험 징후 시 일몰 전에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하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하시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장마가 그친 뒤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낮 시간대 외출을 삼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때이른 불볕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은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적으로 6월 기온 중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운 곳이 많았습니다. 금요일도 서울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같은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때이른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이나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온열 질환 발생은 주로 야외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운동장이나 공원, 논밭과 길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이나 물, 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 또는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려주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요. 질식위험이 있기 때문에 음료수를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책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물을 자주 마셔야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고 다량의 카페인이 든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로 폭염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여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서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협 전남본부와 함께 양파와 마늘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와 전남 지역 하나로마트 141곳에서 진행되고 기존보다 20%에서 35% 저렴한 가격에 양파나 깐마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양파나 마늘의 생육이 부진했던 만큼 상급보다 비교적 품질이 낮은 이른바 저품위 제품을 할인해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일 전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남도를 비롯한 14개 공모 신청지역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남형 공동교육과정과 지역 단위 학교급 간 연계교육, 지역 특화인재 육성에 대한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운영 등 이번 공청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사업을 확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참가해 전남만의 특성을 선보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참가해 농수특산물과 고향사랑 기부제, 주 홍보관 등 3곳을 통해 전남의 자원과 먹거리 등 지역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 홍보관에서는 목포 건해산물을 활용한 1897 건매펍, 나주 한옥고택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순천 곡물 저장 창고를 개조한 브루웍스 등 창의적인 공간이 소개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